안녕하세요. 월고 꿈그림 도서관 작가의 만남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2021년에도 저희가 온라인 작가의 만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오늘 작가님이 어떤 답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표지의 이 한 문장만으로도 굉장히 이 책을 읽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구미호 식당의 저자 박현숙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희 친구들에게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등단한 지 16년 차 된 작가이고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작가와의 만남은 사실 청소년 친구들이 직접 만나 뵙고 싶은 작가님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거든요. 네. 저희가 또 도서관에서 보니까 구미호 식당이 대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예약까지 많이 차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 청소년들의 인기를 좀 실감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책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책이 세상에 밖으로 나가서 얼만큼 관심을 받고 있고 얼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 가서 매일 쳐보고 서점에 가서 막 둘러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책이라는 게 작가의 손을 떠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뭐 어떤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작가의 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몫이라고, 책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구미호 식당이 강연도 꽤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얘가 인기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심하게 또 가가지고 구미호 식당 도서관에 쳐봐요. 그러면 대출 중 이러면은 너무 감사해요.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얘가 제 몫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월고 꿈그림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일찍 오시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이 책 읽고 있는 모습도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도서관에 오신 소감도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되게 예뻤어요. 처음에 딱 들어서니까 너무 예쁘고 따뜻하고 정말 이런 곳에서 책 한 번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관장님께 또 요 이제 꿈그림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 정말 여기에 이 주변에 사는 친구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특화 도서관인데 지금은 코로나19여서 상황이 지금 온라인으로밖에 못 만나지만 나중에 좀 상황이 괜찮고 나면은 청소년 친구들이랑 또 직접 만나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글 쓰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자신만의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나가서 청소년이나 우리 어린이들을 제가 동화를 쓰다 보니 만나다 보면 그들에게서 또 에너지도 얻고 그래서 되게 만나는 거 되게 좋아요. 수다 떠는 거 엄청 좋아해요. 또 이렇게 앞에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질문들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는 고정욱 작가님을 만나 뵀었거든요. 이 빡빡머리 애니라는 이 6가지 단편책의 공동 저자이시잖아요. 두 분 다 평소에 정말 책을 많이 내신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또 친분이 있으신 걸까요? 고정욱 작가님은 저에게는 굉장히 선배시죠. 그분께서는 엄청 오래됐어요. 그죠? 근데 저는 늦게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까마득한 후배예요. 그래서 친분이 있기보다는 가끔 뵈면 그냥 존경하는 선배님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감사하게도 그 단편집에 같이 작품을 찍게 돼서 저로서는 되게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아동부터 청소년 도서들을 굉장히 또 많이 쓰고 계신다는 점에서 두 분의 뭔가 닮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작 작가라고 맞아요. 그런 말을 또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이 글을 많이 쓰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내면 사실 생각하기에 되게 쉽게 글을 쓰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청소년 소설을 쓸 때
보통 원고 매수로 700매 정도가 돼요. 청소년 소설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읽고 또 아이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쓰자라는 거 되게 목표를 삼고 쓰는데, 그거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어디에서 이게 판가름이 나느냐면은, 이게 700매 분량이다 그러면은 300매 정도가 지나가면 거기서 작가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가가 중간에서 빠져야 되는데, 이게 글을 계속 쓰면서도 300매가 이미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개입을 하고 있으면 그 책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기 검열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다작을 책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300매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거는 버려요. 미련을 갖지 않고.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다작 작가, 물론 이제 구정욱 선생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글을 쓰는 작가는 쉽게 쓰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작가들은 쉽게 글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정욱 작가님도 그래서 존경하는 게, 강연이 엄청나세요, 그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작품집을 내는 거 보면 정말, 정말 부지런하시고 자기의 어떠한 일에 어떤 자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정말 천상 작가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이런 작가님들 네. 만나뵈면 과연 저랑 같은 24시간을 살고 계신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청소년 서포터즈 독한 친구들이 또 작가님의 사전 조사를 조금 아, 그래요? 해봤다고 네네네네네. 합니다. 중학교 시기에 좀 꿈이 작가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어떤 것 네. 때문일까요? 제가 작가의 꿈을 키운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어요. 그 전에는 뭐 그림을 좀 잘 그리니까 나 화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책이 많지 않았어요. 책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도, 사실은 찾아 읽기도 되게 힘들었고, 또 국내 창작 동안은 거의 없었고, 외서 이제 번역한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 책을 구하기는 더 힘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책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런 사정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책을 정말 한 달을 원 없이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연이었냐면은, 제가 그때 5학년 때 과학실 청소 당번이었어요. 과학실 청소 당번인데 그때는 학교에 도서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과학실에 갔는데 이렇게 유리로 된 장식장이 쫙 이렇게 놓여, 1층 단층 장식장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책이, 그 전집 같은 게 쫙 놓여 있고, 그게 다 자물통이 채워져 있었어요. 유리 장식장이. 선생님의 것이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애들이 뭐 책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전시용으로 딱 이렇게 놓은 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실에, 과학실 청소 뭐 열심히 하면서 네. 그 제목들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렇게 장식장이 있으면 그 자물통에 있는 게, 옛날 자물통에 이렇게 고리가 있었는데 네. 그게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열면 이 정도의 틈이 생겨요. 아, 그런데 거기서 1, 2, 세 번째에 정말 그 재밌게 생긴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책이었을까요? 그게 화성에서 온 공주인가?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 그게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옆으로 촉촉촉촉 하면 세 번째를, 첫 번째 뽑아내고 두 번째 뽑아내고 세 번째 딱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첫 번째 걸 딱 빼고, 두 번째 거 탁탁탁 쳐서 또 딱 빼고, 세 번째 게 이제 화성에서 온 공주를 딱 해서 척척척척 해서 딱 빼는 순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아도 뭔가 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쵸? 뭔가 뒤에 서 있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을 갖고 딱 돌아봤더니 거기 교장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막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거짓말을 해서 이걸 모면할 수 있을까 막 갖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오라겠어요. 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5학년에서 최선의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아, 그래? 그래, 알았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와, 나 대단한 거짓말 했다. 교장 선생님을 속였다. 라고 기뻐했어요. 사실 그러나, 교장 선생님 알고 계셨겠죠? 그쵸. 그러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 거죠.
아니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책을 가져오라고 했으면 그냥 열쇠를 열고. 주면서 책을 가져와라 했겠지. 이렇게 꺼내오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잖아. 그 다음날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책이 너무 아니요,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오늘 학교 가면 큰일 났다. 근데 학교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혼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부터. 근데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담임선생님이 단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업이 끝나서 이제 현수가 잠깐 교무실을 왔다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제 오늘 끝났다 생각을 하고 교무실로 갔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열쇠 하나를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과학실에 있는 책 다 갖고 가서 네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도 좋아. 그러나 읽고 제자리에만 갖다 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하루 저녁에 6, 7권씩 책을 꺼내다가 참 제가 완전히 옛날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 등잔불을 켰어요. 등잔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6, 7권을 읽으면서 정말 한 달 동안에 그 많은 책을 다 읽었었어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그 이야기가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작가라는 고급스러운 말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커서 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책을 읽다 보니 이제 뭐 100일장에 나가면 계속 상을 받고 중학교 때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뭐 글을 써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던 거죠. 정말 과학실 청소 당번이 아니었다면, 그쵸. 그리고 그 화상에서 네. 온 공주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박현숙 작가님을 만나뵙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그 훌륭하신 선생님, 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야단을 쳤다면 저는 그렇죠. 이제 그날 야단을 맞았다면 책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쵸? 나 그 책 때문에 되게 야단 맞았어 이러고. 그러나 그 훌륭하신 선생님, 그죠? 운명처럼 책을 만나게 해주신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 시절에 책과 가깝게 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어디 계실까요? 선생님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렇게 작가를 꿈꾸게 되신 계기를 듣는데도 뭔가 이렇게 스릴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어서 굉장히 이입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도 뭔가 이렇게 작가님이 진로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를 또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제가 오늘 이제 구묘식당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뒤편에 책 이야기 하면서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작가가 되기까지는 그냥 꿈만 꾼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2006년 이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 전에도 글을 쭉 쓰셨는지 아니면 이게 한 번에 당선된 건지 이걸 궁금해하는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중학교 9시절까지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을 꿈꿨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잖아요. 어렵죠. 네, 어쩌다 이렇게 보니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학원을 운영을 20년을 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글을 쓰겠다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곳조차도 다 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나름 되게 보람을 느꼈고 나 이거는 천직이야 이러면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찾아왔느냐면은 제가 1월 2일 날 우연히 신문을 봤어요. 근데 그 신문에 소설 한 편이 쫙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이거 재밌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소설이 어떤 소설이었냐면은 그의 신춘문예 당선작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당선작을 발표하고 1월 2일에 그 당선작을 쫙 신문에 이렇게 실어주는 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문득 나 작가가 꿈이었는데 내가 왜 단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지금 까마득하게 있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지금부터라도 작가 한번 돼볼까? 너무 절실하게 그 시절에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작가가 되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때 이미 제 나이가 4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4살에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대단한 용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그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그래
어차피 이번 생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다음 생에 재수가 좋아서 사람을 또 한번 태어난다면 그때 작가가 되어보고 지금은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 한 번 이런 게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다른 사람의 작품을 또 신춘문예 작품을 찾아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때에서 나 작가가 꿈이었는데 왜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할 것 같고 죽을 때까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매일매일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느니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내 스스로 내 꿈을 위해서 도전은 한번 해봤다라고 스스로 위로는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도전이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 후회는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신춘문예에 작품을 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 뭐 습작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까마득하게 있고 정말 그 학원 운영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뭐 안 될 때 안 되겠지. 그치. 신춘문예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10년, 20년 도전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신춘문예인데 근데 저 스스로 그냥 위로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내고 떨어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12월 초에 보내놓고 잊어버렸어요. 잊고 12월 말쯤에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와요. 네. 근데 그날은 아침부터 눈발이 좀 날렸어요. 그 저녁 때 운전을 해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박현숙 선생님이시죠. 여기 신문사인데 선생님의 작품이 당선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된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아서 어머 나 천재였는데 내가 천재라는 거 잊고 이렇게 하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찾아봤어요.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살아남는 사람이 작가로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거의 80% 90%가 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요. 자신의 작품집을 내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44살이 되는 지금까지는 정말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살았으니까 45살부터는 내 꿈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작품만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6년이 되었고 뭐 그 덕에 150권 정도의 작품집이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네.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늦게 그쵸. 터져서 그런지 네, 굉장히 맞아요. 다작을 많이 하고 네, 계신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작가님을 찾아보면 정말 동화부터 청소년 소설까지 정말 다양한 책을 쓰고 계세요. 1년에 거의 7권의 글을 쓰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글과 다양한 글을 쓰시는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비결은 비결은 사실은 뭐가 있겠어요. 그쵸.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항상 일어나는 게 새벽 2시 반, 3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낮 12시까지 그 오전 시간은 온전히 글을 쓰는 시간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무엇을 해도 글과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떤 하는 그 분야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작가는 보통 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의 그 사람들은 재능은 거의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나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늦게 시작을 했으니 일찍 시작한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 목표가 나중에 죽을 때 내 머릿속에서 더 이상 쓰고 싶은 이야기가 없게 다 쓰고 죽는 게 소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어진 시간을 정말 금쪽같이 나눠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1년에 7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6년 동안 150권 정도의 책이 나왔으니까 네, 뭐 한 3년 정도는 책을 못 냈으니까 3, 4년은 그러니까 10권이 넘는 책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비결은 없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저는 그럼 그게 궁금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쓰시려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는 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그러니까 학원을 23년 동안을 했는데 그게
정말 제가 작가 생활을 하는데 재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아이들을 23년 동안 만났잖아요. 아이들과 청소년을 23년 동안 만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의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 하나,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면은 그게 어떠한 갈등을 불러오고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이런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읽으면 보통 리뷰를 보면은 너무나 아이들 마음을 잘 안다. 너무 꿰뚫어 보시네요. 네, 그런 리뷰가 많은데 사실은 제가 그 23년 동안 했던 일이 정말 작가로서 살면서 큰 재산이 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노력을 해요. 이렇게 더 감을 잃지 않으려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뭐 쉬는 날이나 할 땐 도서관 되게 많이 자주 다녀요. 가서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나, 청소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나, 관심 분야가 뭔가, 그리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과 문방구에 항상 가요. 가서 요즘 아이들이 어떤 일에 관심이 제일 많은지, 네, 그런 거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게 어떤 게 고민이고,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 더 가깝게 가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노력 때문에 네, 정말 이 청소년들 취향 저격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또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이 소설을 쓰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구상을 다 끝내고 쓰시는 건지 네네. 아니면 쓰다 보니까 뭐 결말이 바뀌거나도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러니까 시놉시스를 완벽하게 챕터별로 쫙 다 정해놓고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어떠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앉아서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놉을 다 정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아요. 실패. 네, 시놉시스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였으면은 3,000% 안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고 그냥 완결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쓰면은 실패가 할 수 있어요. 막 쓰다 보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거지?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놉시스를 갖고 쓰면은 그 장점이 실패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단점은 재미가 없어요. 뭔가 내가 머릿속에서 막 뭔가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미 정해놓은 시놉시스 안에서 모든 걸 완결을 하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런 특별한 막 구상 없이 그냥 시작을 하면은 막 생각을 하면서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이야기가 점점 더 재미있게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쓰기도 해요. 근데 그냥 쓰는 건 제 스타일은 그냥 쓰는 거고, 네. 시놉시스를 다 정해놓고 쓰는 건 이제 출판사에서 원했을 때 시놉시스부터 써주세요 라고 원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저희 구미호 식당은 네. 어떻게 탄생한 이야기일까요? 구미호 식당은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그분이 오셔서 써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글을 쓰면서 이게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저기 한 예로 진짜 공부를 그때 정말 열심히 했다면은 시험 볼 때 그분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구미호 식당과 몇 권의 책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구미호 식당은 제가 특별한 구상 없이 그냥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어. 주인공은 그냥 이런 사람, 등장인물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갖고,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만화 카페에서 주로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24시간 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만화 카페에 가서 탁자에 딱 앉아서 노트북을 딱 펼쳤는데, 마치 옆에서 누가 불러주는 것처럼 막 누가 불러주는 거, 진짜 불러주는 것처럼 제가 막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한 챕터를 다 썼어요. 그렇게 해서 구미호 식당은 초고가 수정 없이 바로 책으로 그러니까 조금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묵혔던 어떤 그런 주제라서 그런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서 그랬던 건지, 정말 그분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특별한 구상 없이 그냥 바로 나왔던,
7일도 채 걸리지 않았었던 책이에요. 네. 진짜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저는 이야기가 너무 스토리가 탄탄하다 보니까 네네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네네. 생각했는데 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걸리는 책이 정말 잘 뭐 이렇게 좀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오래 걸린다는 것은 사실 이야기가 빨리 안 풀린다거나 또는 수정이 많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야기가 빨리 풀린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쯤 되면 이야기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끌어가다 보면 그 내용이 되게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구미호 식당이 탄생하게 된 좀 배경 이야기도 들어보게 네네네.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구미호 식당에서 이제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을 좀 계속 곱씹어 보게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네. 작가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실지 궁금합니다라고 독한 친구들 김다정 친구가 질문해 주셨어요. 네. 나에게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면 네.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이게 구미호 식당이라는 이 책을 쓰기까지 사실은 제 경험이 어떤 뼈저린 후회 같은 거, 그런 후회가 이제 구미호 식당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이게 주제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저에게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면은 저는 내가 어떤 행복을 찾을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게 뭔가 생각을 해서 그 중에 하루나 이틀은 완성하지 못한 원고가 있으면 빨리 완성을 해서 출판사에 보내고 끝내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네, 함께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가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을 찾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행복이 좀 후회 없이 그렇죠. 만드는 거에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독한 친구들 차은교 친구가요. 공부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책을 쓰실 때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뭐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방해 요소인지도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있죠. 작가가 사실 앉아가지고 글을 쓴다 해서 7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계속 쓰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한번 시작하려면 또 막, 그쵸.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네. 왜냐면 나는 글을 쓰는 작가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작가도 놀고 싶을 때 많아요. 네. 그리고 늦잠 자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러나 그걸 이기는 거는 내가 이 이야기를 쓰고자 했으니 이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고 이렇게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끝내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그거를 또 이겨내는 게 어떤 자신의 어떤 책임감 같은 거잖아요. 저 뭔가 꿈이 있다면 그렇죠. 그 꿈을 위한 것, 이뤄내겠다는 그쵸. 책임감? 그런 것도, 그런 거죠. 네. 뭔가 공부를 이유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네네. 뭔가 꿈을 위한 그쵸, 책임감이라고 책임감. 생각을 네. 하면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독한 친구들 이수진 친구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지금까지 내신 책들 중에서 이 책이 진짜 인생책이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저는 구미호 구미호 식당과 저세상 오디션. 왜냐하면 구미호 식당은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이런 걸로 한번 글을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 아픈 어떠한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되게 아픈 거는 밖으로 이렇게 내놓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참 오래 걸렸던 책이고 그래서 구미호 식당을 좀 저는 아마 제 인생책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다른 책이 나오면은 바뀔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래요. 저세상 오디션을 또 어떤 이유로 뽑아주셨을까요? 저세상 오디션은 나를 사랑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 세상 오디션 역시 제가 참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다 보니 그 이야기를 동화와 청소년 소설로 풀어내는 게 약간 되게 버거웠어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되게 미루기만 했었어요. 미루다가 그래 그냥 너무 어둡지 않게 쓰자. 어렵지 않게 접근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크게 마음을 먹고 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세상으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또 읽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 뭐 오늘 내리막길 있고 있으면 내일은 오르막이 있고 또 내일 오르막이 있으면 오늘은 내리막이 있겠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네.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쓰면서도 위로가 되었고, 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쓰면서 위로가 되었으니, 읽는 독자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그쵸.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와 치유가 되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좀,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네. 뭔가 그런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은 사실 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네네. 정말 성인들도 자꾸 찾아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저세상 오디션 얘기도 해주셨고 또 구미호식당 외에 또 수상한 시리즈도 있고요. 국경을 넘는 아이들 등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중 구미호식당은 진짜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이 구미호식당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을 또 굉장히 많이 네네네.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또 우리 김정현 친구가 주인공을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15살 우리 도영이와 그리고 미련이 많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아저씨로 좀 상반되게 설정을 하셨는데 네. 이 주변인들의 배경 설정 계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특별하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구미호식당 쓸 때 특별하게 그렇게 설정은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탁자 앞에 그 노트북 앞에 딱 앉을 때 그냥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 아이를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그러니까 불우하다, 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어떠한 그 문제가 되고 큰 이슈가 되던 제가 이걸 쓸 때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도 한번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등장 인물들의 어떤 그 상황이 사정과 형편이 그렇게 배경을 그렇게 설정하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네네. 사회적인 그쵸. 그런 문제들도 좀 네네. 담긴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요게 아마 우리 친구도 그 부분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뭔가 생각하는 이미지로는 뭔가 도영이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소년이잖아요. 어린 소년이고 네네네. 또 뭔가 아저씨가 이제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좀 상반돼서 이런 질문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사실은 청소년기를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보내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 한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 내가 하루를 더 살아봤자 나에게 정말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이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그 나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랑하거나 애착을 갖거나 이러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기에 그 생각이 이제 이 앙도영에게 투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친구가 왜 도영이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또 작가님의 그런 그쵸. 청소년 시절의 네네네.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현 친구가 이번에도 정현 친구가 질문을 줬습니다. 구미호와 이 이승 저승 간의 이제 공간 중간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도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죠. 실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문학에서 그 중간계가 계속 나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고, 그렇죠? 그러나 죽는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정말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두고 가는 이 이승의 삶에 대해서 후회되는 일도 있을 거고 미련이 남는 일도 있을 거고 하지 못한 어떠한 그런 것도 남은 게 있을 테고 이래서 우리가 문학에 중간계를 계속 넣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하지 못한 걸 이승에서 하지 못한 거를 이 중간계에서 뭔가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중간계 계속 등장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중간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항상 우리는 이렇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나 우리는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 정말 아픈 사람 아니고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살면서 못다했던 어떤 미련이나 어떤 후회 같은 거를 중간계에서 조금은 해결하고 가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약간 중간계는 꿈이자 뭔가 희망사항 그쵸, 같은 희망이죠. 내가 혹시나 뭔가를 정리하지 못하고 네네네. 이렇게 세상을 떠날까봐 네, 그쵸. 그런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문학에서도 중간계가 한 번씩 탁 나오고 그쵸. 이러지 않나. 근데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후회하기 전에 그쵸, 이미 잘하자. 잘하자. 약간 네, 이런 나에게 것들을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그쵸. 같습니다. 네네. 우리 친구들도 뭔가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가 후회되지 않게 그쵸. 산다면 중간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또, 그쵸. 또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음. 나중에 필요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좋습니다. 또 이번에는 강희중 친구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책에서 이 주인공들이 구미호 식당을 벗어나면 진짜 이렇게 찢어질 듯한 그 고통을 느끼는데 네네네. 이게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일정 시간이 좀 지나고 느끼게 네네. 됩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이 뭐 3시간 뒤, 5시간 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을 할 수 있으니까 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궁금증이 그렇네요. 있는 것 놀랍네요.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구미호 식당을 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쫙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의도로 쓴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떠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긋나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네. 그쵸? 해서는 안 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긋나는 일이나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 사실은 시작하고 나서 바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갔을 때 그거를 깨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건 역시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급해서 아저씨나 그저 도영이가 마음이 급해서 자신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갔겠죠. 그러나 그게 금방 자신이 그게 이게 해서는 안 되냐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아마 그런 의도로 제가 쓰지 않았을까. 정말 놀라운데요, 이 친구. 그런 질문까지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네. 다시 책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저도 그렇네요. 예. 저도 이게 읽으면서 뭔가 저는 그 경계에서 뭔가 넘어가면 뭔가 바로 아프거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늦게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네네. 궁금했는데 네. 뭔가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그렇죠. 늦게 후회하고 깨닫는 그쵸, 것처럼 그쵸. 네네. 그런 시간에 일정한 텀이 좀 그쵸, 있었지 그쵸.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너무 그럴 재미있는 것 듯하죠.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질문은 지용 친구가 또 해주셨는데요. 아직 구미호 식당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최근 발매하신 구미호 식당의 후속작 네. 이제 2편 저세상 오디션을 읽기 전에 네. 이게 1편을 꼭 읽고 넘어가야 하는지 좀 네. 따로따로 읽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따로따로 읽어도 전혀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전혀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저세상 오디션, 구미호식당 2 저세상 오디션을 이제 너무나 어렵게 썼잖아요. 그 이야기를 꼭, 나를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꼭 쓰고 싶어서 썼는데, 이제 그게 책 편집이 다 끝나고, 표지를 그릴 때쯤에, 그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때쯤에 이 이야기 역시 저세상 그쵸 죽은 4, 5세기의 이야기이니 우리가 이거를 구미호 식당으로 2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구미호 식당이 4, 5세기의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껴 쓰자, 최선을 다해 살자 이러한 이야기니 저세상 오디션 역시 그 시간 안에서 나를 사랑하자라는 살아있을 때 나를 사랑해서 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역시 사랑해서 살자라는 이야기니 그런 거에서 연관이 되니까 구미호식당 2로 놓으면 어떨까요? 라서 그때 이야기가 오고 가서 그래서 구미호식당 2가 된 거고 이야기는 전혀 이제 뭐 예, 이어지거나. 연결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용 친구가 제 생각에 아마 1편이 네. 대출이 너무 많이 되고 예약이 걸려 있다 보니까 네. 2편부터 읽어도 아, 되는지 그래도 질문을 상관없어요.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충분히 뭐 저세상 오디션부터 그쵸. 읽어도 네네네. 괜찮다고 우리 작가님께서 네. 직접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지용 친구도 또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이게 한 번에 앉아서 다 읽을 정도로 전개가 좀 네. 빠르다고 느껴질 거예요. 네네. 구상하셨을 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바로는 쭉 써졌다고 했는데 혹시나 뭔가 삭제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요, 삭제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쭉 써서 그대로 이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예, 삭제된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다 이제 책으로 나오고 나서 도영이한테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건 아니고 우리 도영이의 모습을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삭제된 부분은 네, 없었어요. 혹시나 도영이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가 조금 있다면 이렇게 영화도 감독판 있는 것처럼 네네네. 작가판으로 조금 더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우가 또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서우는 정말 죽은 건지 불사조는 없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서우가 사실은 앞에 잠깐 나왔다가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구미호 식당에서 서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주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서우가 앞에 잠깐 나왔다가 나중에 저승 차사가 나오잖아요. 네. 저승 차사가 나와서 이제 도영이와 아저씨를 데려가는데 그때 이제 도영이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서우는 어떻게 되었나요? 물어볼 때 저승 차사가 죽었다. 이럴 때 도영이가 그래요. 죽어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않고 불사조가 된다고 했는데 죽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승차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얻는 것과 동시에 죽음도 함께 얻는다. 서우가 여우로 태어나서 여우로서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여우로서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살았더라면 행복한 여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허황된 꿈만 꾸다가 그렇게 정말 슬픈 여우, 비참한 여우가 되어서 그냥 죽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우가 영원히 사는 불사조가 되었다면 구미호 식당은 태어나지 못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정해진 삶을 살고 죽게 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남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내 시간이 중요하니까 내게 주어진 내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온전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아껴서 살고 사랑해서 살면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구미호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우는 절대 불사조가 돼서는 안 되었어요. 이 질문은 아무래도 정말 네. 아까 도영이 차사에게 질문하는 느낌처럼 한 번 더 이제 확인해보고 싶어서 나온 네, 질문이지 네. 않을까라는 네, 네,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읽으면서 크림 말랑 저도 이 크림 말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게 설명대로 만들면 비슷한 맛이 나올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보고 이렇게 하나 크림 말랑이라는 메뉴를 만들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강연을 가면은 꼭 나오는 나오는 질문이 크림 말랑. 크림 말랑이에요. 그러면서 작가님은 뭐 요리를 잘하세요? 그러면은 크림 말랑의 레시피 좀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크림 말랑의 레시피가 정말 좀 모호해요. 그쵸.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 작가가 요리를 못한다. 제가 요리를 잘하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막 레시피를 정해가고 했을 텐데 제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두루뭉술하게 어떻게 그러한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맛이 나는지는
한번 독자분들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크림 말랑은 그런데 그러면은 대충 만드셨네요라고 했지만 저는 근데 이름만큼은 되게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이 이름이 좋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사실은 그 크림 말랑이 네. 그 이민석이라는 남자와 네. 그 지영이라는 여자가 가장 처음 만나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할 때 만든 음식이거든요. 오. 그때 그저 진짜 그때는 둘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만든 음식이니까 그러면은 순수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을 색깔로 표현하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유빛깔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이 된 거죠. 그러면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할 때 그 마음, 그 사랑을 만져보면 조금은 어떨까? 말랑말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랑이 된 거죠. 그래서 크림 말랑이 되었는데 정말 별별 질문이 다 있어요. 뭐 크림 말랑을 뭐 하면 식당은 안 내세요? 막 이러면서 어디 가면 먹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듣다 보니까 내가 이 레시피를 좀 더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크림 말랑 식당을 한번 내볼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크림 말랑이 되게 이름이 또 제가 지었지만 되게 예뻐요. 그죠? 맞아요. 뭔가 듣기만 해도 제 생각에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선선하고 쌀쌀한 바람 불 때 먹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쵸, 국물이. 그 크림 말랑 이게 아마 친구들은 작가님이 레시피를 빨리 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유튜브에라도 이렇게 레시피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연구 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왕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착한 형일까요? 아니면 나쁜 형인가요? 이거는 거의 토론 주제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 선과 악의 다 양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수라는 그 등장 인물이 착한지 아니면 나쁜지 이렇게 단정 짓기 전에 도영이가 이랬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도영이가 그 도수의 다른 면을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더라면 그쵸. 그러면 도영이가 밖에서는 정말 어떻게 사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족으로 형과 동생으로 만났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봤더라면. 근데 이 구묘식당을 보면 도영이는 항상 도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양아치 같으다. 돈만 뺏어간다. 뭐한다. 이러다 보니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정말 도수의 다른 면을 보려고 형의 다른 면을 보려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봤더라면 이 도영이는 그 나중에 봤던 그쵸 죽고 나서 봤던 그 도수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족이던 친구든 이렇게 뭐 나쁜 형이다, 좋은 형이다, 나쁜 엄마다, 뭐 나쁜 뭐 아빠다, 뭐 이런 나쁜 친구다 이렇게 딱 단언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쁜 면도 있어.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있으나 그 사람의 다른 면도 보려고 한 번쯤은 노력해 보면은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악한 면이 있으면 선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면 도영이가 좀 더 정말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뭐 진짜 아까 처음에 질문을 주셨잖아요. 도영이가 그러면 삶에 대해서 애착을 더 가질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랬더라면 관계가 좋았더라면 도영이도 조금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조금 더 가족의 애정을 그쵸, 애정을 갖고 느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개선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그 요즘 MBTI라고 굉장히 그 성격 유형 검사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실 저는 ENFP고요.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동생은 저랑 하나도 겹치는 게 없는 ISTJ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겹치는? 하나도 안 겹. 그래서 사고방식도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지금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생의 이 다른 면을 제가 좀 이해를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뭔가 자매 관계에서 음,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렇죠. 뭔가 동생이 생각하는 것도 제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이해하고 그러는 게 네네. 지금도 이제 같이 살고 있지만 좀 싸우지 않고 네. 다정하게 잘 살 수 있는 네네네. 방법인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지영이 보냈던 여자 1과 남자 1 중 이 남자는 뒷이야기에 누군지 나오는데 이 나나는 서지영과 또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해하는 글쎄요, 친구가 있네요. 저는 특별하게 어떤 관계라고 해서 그냥 나왔던 게 아니라 그냥 친구 정도? 아, 친구. 네, 친구 정도.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부분에서 꼭 나와야 될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친구 정도면, 그러니까 지영이와 이민석 그 아저씨와의 그 관계를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친구였으면 좋겠다. 네. 해서 등장한 게 네, 이제 네, 네, 네. 나나였군요. 네, 네. 이번에도 좀 디테일한 질문인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이 무서워. 친구들이 거의 구미호 식당을 네.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 몰입한 네. 친구들이 굉장히 아, 많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긴장되네. 구미호 식당에서 번 돈을 네. 쓰면 안 되는데 이 왕도수가 가져갔잖아요. 네네. 이제 왕도수는 괜찮은 건지. 아, 걱정됐나 보다.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이 글을 쓰면서 사실은 뒤에 가서 고심을 좀 했었어요. 이 열심히 진짜 완전 맛집이었잖아요. 막 푸대에다 잔뜩 벌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되게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난 게 이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망각의 강을 건너가지 않았으니 완벽하게 죽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난 게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이 세상에 올 때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빈손으로 간다. 라는 말이 생각났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번 돈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왕도수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왕도수는 자신의 어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돈은 밖에 나가도 돈의 가치로서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렇죠, 데 그렇죠. 쓰는데 네. 그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동을 해서 그쵸, 알바를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게 어떻게 뭐 다른 돈이지는 않고 그냥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뭐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요 질문 준 친구는 이 답변을 듣고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미호 식당이 있는 이 동네가 네. 좀 어떤 동네를 보고 이제 글을 쓰신 건지 네. 요 비슷한 동네가 있으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글을 쓸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동네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많이 벗어나지 않은 내 주변의 어떤 동네예요. 네.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네, 동네일까요? 부산에 있는 동네에서 네, 거기서 뭐 이렇게 낮은 이렇게 단층의 식당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는 그러한 동네를 제가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얘기해도 되죠? 네네. 네. 경성대, 부경대 그 역에 내리면은 이쪽 쭉 올라가면 좀 단층짜리 이렇게 식당 건물이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풍경을 봤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걸 처음 했을 때 딱 그 생각이 나지 않았나. 근데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긴 힘들 거예요. 사실 저는 최근에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고 부산을 갔더라면 한 번쯤? 구경되고 근처를 네네네. 한번 돌아봤을 것 같은데 네네네.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네네. 한번 찾아가 보면 전화 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같이 가보게. 네. 그러면 뭔가 이쯤에 구미호 식당이 있지 네네네네.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작가들 그런 것 같아요. 다 뭐 어디 하면은 딱 그 상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씁니다. 좋습니다. 혹시나 부산 여행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그 근처를 네네네. 좀 둘러봐도 너무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과 이 남자는 결혼을 정말 안 하는 건지 또 도영이 할머니는 괜찮으신 건지 이런 걱정이 또 되게 많으시네요. 이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죠. 그쵸? 그쵸. 근데 저는 모든 책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작가가 다 끝내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내주면 참 고마울 텐데, 독자도 속이 후련할 텐데, 저는 다 여운을 남겨둬요.
상상에 맡기는. 네, 그러니까 그건 독자의 몫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은 작가가 쓰지만 완성된 책을 만드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제가 남겨놓은 그 숙제 같은 거, 독자의 숙제잖아요. 그 책을 읽고 독자가 마지막에 어떠한 그러한 뒷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완성을 하면 그 책은 비로소 완성된 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책을 읽어보면은 강연 가면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누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쵸. 누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막 이런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건 독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완성된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지 내가 더 궁금하네. 맞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네. 독자의 상상에 맡기게 되면 네. 각자마다의 그 구묘 식당 1편이 마무리된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쵸. 네.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는 뭔가 같이 읽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네. 각자의 생각을 좀 얘기해봐도 너무 재밌을 그쵸.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마지막 좀 디테일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승으로 넘어간 이민석 씨와 이제 도영이는 네. 이제 환생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상상이긴 하겠지만. 네, 환생,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미호 식당 3을 썼어요. 정말요? 네, 거기에서는 환생하는 게 그게 꼭 이민성과 왕도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생을 하는 게 나와요. 그 구미호 식당 3편에서 그거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독자와 작가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궁금하고 이런 네. 어떤 이야기거리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 좀 아까 질문한 친구와 제가 만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이 친구 굉장히 짜릿할 것 같은데요. 네, 자기가 생각했던 환생하는 것과 게- 네, 환생이 네, 딱 나오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상에 맡기고 싶었으나 그래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의 네, 이런 네. 질문들을 받아서 이야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이 구미호 식당에 대한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보내주신 덕에 저희 박현숙 작가님과 책에 대한 이야기 좀 깊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네. 해주고 싶은 말이나 네. 뭐 응원의 한마디 이런 게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구미호 식당을 쓰게 된 그 이야기와 행복에 대해서를 조금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제가 강연을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하세요? 물어보면은 거의 대답이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좋은 대학교는 왜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면은 똑같아요.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서. 그러면은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왜 원하세요? 물어보면 편안하게,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모든 최종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구미호 식당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돈도 조금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돈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돈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그럼 행복하지 않겠죠. 적당한 돈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건강해야 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나 많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다. 가족이든 친구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미호 식당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 이 구미호 식당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거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근데 사실 이게 못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편이 내 마음을 알 거야 라는 생각에서 그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사실 상대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편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 세 마디를 정말 열심히 하면은 진짜 좋은 관계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이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결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1편에 대한 이야기는 또 굉장히 많이 나눴고 네. 이제 1편을 읽고 이제 2편을 읽기 전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네. 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어, 것들 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포인트를 중요한 걸 얘기하려면 네네. 살짝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또 역시 저 세상 오디션에는 약간 아웃사이더, 약간 억울한 아이가 등장해요. 세상 모든 일이 자기는 무슨 일만 했다면 억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급식 시간에 밥을 먹는데 친구 한 명이 식판을 들고다가 하필이면 자기 앞에서 넘어져. 그러니까 막 음식이 튀겠죠. 네. 근데 저쪽에서 보던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왜 그 친구 다리 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리 걸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항상 모든 일이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하굣길에 집에 가고 있는데 낡은 옥상 옥상에서 어떤 아이가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어요. 저 뭐야 하고 쳐다봤는데 자기 학교에 다니는 아이예요. 제가 혹시?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옥상으로 막 건물로 달려가서 옥상 문을 딱 열고 볼 때 그 아이가 옥상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안 돼 하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았는데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서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컴컴한 길을 여러 사람이 같이 걷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은 시에서 같은 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억울한 거죠. 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얘는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걷고 있는 또 거예요. 억울하네요. 또 죽음조차도 억울한 거죠.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누군가 길을 막아요. 길을 막으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들은 이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가고 싶은 곳이 저기 무지개가 뜨는 언덕, 저 산이 있는 곳인가 본데 저 산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심판을 받는 곳. 이승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심판을 받는다 하잖아요. 저기로 가고 싶은가 본데 저기는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다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당신들은 중간에 자신의 삶을 포기했으니까, 시간을 포기했으니까 저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할 수 있는 거를 줄 텐데 그게 뭐냐면 오디션을 통과하면 10번의 오디션을 봐서 통과를 하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가수도 있고 뭐 래퍼도 있고 막 자기 장기자랑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하죠. 오디션을 보는데 번번이 떨어져요.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심사위원을 울게 하는 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네. 나이로는 거기서 계속 그 남자 주인공은 계속 어필을 해. 나는 스스로 내 목숨 포기한 적 없어요. 라고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죠. 그런데, 나이로라고 하거든요. 네. 그 주인공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을 울리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디션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내가 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연을 막 풀어놔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독자가 그 글을 읽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독자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 보면 다 그런 일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데 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그걸 읽으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참아보지. 조금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보지. 라는 생각이 다 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로가 어떻게 심사위원을 울리게 됐잖아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영혼들이 몰려와요. 네. 몰려와서 부탁을 해요. 야, 너 가게 되었다면서 축하해. 그런데 내 부탁 좀 들어줄래 해가지고 이승에 두고 온 그 자기들이 못했던 또 그런 후회들을. 그 이야기를 가서 내가 길고양이를 있는데 그 길고양이 어떻게 좀 해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무슨 말 좀 전해줘. 다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러면 독자들이 볼 때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조금만 견뎠으면은 그냥 자신의 그냥 그 자연스러운 일상일 텐데 왜 그랬을까? 되게 안타까워져요. 근데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해요. 그쵸?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이 있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그게 극복 못할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세상 오디션에서는 극복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그저 시간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믿어보면 충분히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 네. 내가 지금 뭔가 극복하기 어려운 네.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이 책을 좀 찾아보면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 나도 이것만 극복하고 나면 괜찮겠다. 그쵸? 그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시련은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시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누구나 공평한데 그 시련을 견뎌내는 것도 사실은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련 없이 행복이면 그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시련을 한번 겪고 나서 행복을 맞게 되면 아, 이거 되게 달콤하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이든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편에서는 지금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네네.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2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그런 어려움에 대한 극복 그리고 네. 시련 이런 이야기들이 담긴 것 같은데 네. 그럼 3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게 될까요? 3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1편과 2편은 지금 죽고 나서 사후에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3편은 뭐냐면은 이승으로 오기 전의 이야기. 이승으로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기 이전에 그 전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기도 하고 환생하지 못하기도 해요. 못하기도 하는데 이 주인공 아이는 환생을 해요. 환생을 하면서 환생을 할 때 모든 기억을 다 잃게 돼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환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찾아오죠. 환생을 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 여기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요. 서울의 뒤를 잇는 구미호가 찾아와서 네가 환생하게 된 그 삶을 나한테 팔면 네가 이쪽 세상에 살 때 잊지 못했던 혹시라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환생을 했나 한번 내가 살펴보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너는 기억을 갖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또 제안을 해요. 서우처럼. 그렇게 해서 이 주인공은 그 기억을 갖고 자기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서 어떤 또 전제 조건이 붙느냐면 가긴 가되 너의 그 다음 생에 환생할 그 수십 년의 그 삶을 나한테 주고 그 구미호가 그리고 너는 많이 살아봤자 그쪽 세상에서 100일 짧게는 30일밖에 못 살아.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거면은 가 해가지고 가게 돼요. 네, 그러한 이야기. 이렇게 3편의 이야기까지 네. 또 살짝 맛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1편 구미호 식당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 3편에 좀 기대되는 이야기들까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박현숙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뭔가 소감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전 또 말하라고 하면 긴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네. 창가에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때가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토바이가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 누군가 놀고 들어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야식을 배달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고 놀다 들어가는 사람이라 해서 다 행복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사람이 진짜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내가 그러면 작가로서 뭔가 조금이라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들었느냐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글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지금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바빠요. 정말 자기가 누군지 돌아볼 시간도 없이 정말 시간에 쫓기고 바쁜데 그러한 친구들이 책을 딱 펼쳐 들고 그 책을 읽을 때 위로가 되는 글, 정말 치유가 되는 글, 읽고 나면 따뜻해지는 글, 이러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도 이 도서관에 와서 보고 더 그런 생각을 더 결심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로와 치유의 글이라고 해주셨는데 결국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박현숙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월곡 꿈그림 도서관은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이 작가의 만남부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최신 소식은 카카오톡 월곡 꿈그림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추가해 두시고 소식들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월곡 꿈그림 도서관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